시작합시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오늘 뭐 다 나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오늘이랑 토요일이랑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다음 시간에 그 두 번째 거 책 있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책을 들고 오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토요일 날 명제를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집합의 연산을 볼 건데, 숙제들은 하셨나요? 내가 그때 레벨 1은 풀지 말라 그랬지. 레벨 2, 3만 풀어오라 그랬죠. 너무 많아서. 다 풀었니 혹시? 잘했어. 뭐 공부 많이 한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집합의 연산을 같이 볼 건데, 집합의 연산이 뭐 다 기억은 나실 거예요. 기억은 나실 건데 그냥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갑시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합집합 있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교집합 있었고요. 근호야, 세 번째가 뭐였니? 여집합. 그치, 여집합 있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차집합, 요렇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는 총 4가지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 합집합은 뭐였느냐? A 합집합 B, 이렇게 쓰는 애였고, 그 말은 뭐다? A와 B를 합쳐라 라는 소리다. 그런데 내가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 어떻게 된다? X바 X는 A에 들어간다, 또는 X는 B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고, 그래서 합집합과 같은 말은 뭐다? 또는이다. 이걸 이제 명제에서 활용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집합 볼게요.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어떻게 쓰느냐? X바 X는 A에 들어간다, 그리고 X는 B에도 들어간다. 그걸 우리는 교집합, 즉 겹치는 걸 찾는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그리고와 같은 거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이 둘을 전체 다 색칠한 게 우리는 합집합이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도 이제 우리가 연산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활용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다. 그랬을 때 교집합은 요 겹치는 부분을 의미한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집합인데, 여집합을 쓸 때는 우리는 요렇게 씁니다. A의 여집합이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A가 아닌 애들, A에 속하지 않은 애들을 얘기하는 건데, A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도대체 나머지가 뭐야? A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1, 2, 3, 6이라는 애야. 그럼 A의 여집합, 즉 1, 2, 3, 6을 제외한 나머지를 봐야 되는데, 그 나머지가 도대체 뭐야? 모르죠. 왜 모르는 거야? 전체 집합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집합은 항상 뭐와 같이 나온다? 전체 집합 U와 같이 나온다. 그래서 여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 X바 X는 A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X는 전체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체에는 들어가 있지만 A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애들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차집합은 무엇이냐? A에서 B를 빼는 거다. 근데 우리가 A에서 B를 뺄 때, 예를 들어서 집합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A 빼기 B는 뭐다? 여기를 의미한다. 즉 A에서 뭐를 빼는 거다? B를 다 빼는 게 아니라 A에서 뭐만 빼는 거다? A 교집합 B만 빼면 된다 라는 것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 X바 X는 A에는 들어간다, 그리고 X는 B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에 대한 연산 4가지를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같이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그럼 잡아. 차집합의 조건제시법 볼게. X가 A에 들어간다, 그리고 X는 B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와, 여집합의 조건제시법 보세요. X는 U에, X는 전체 집합에 들어간다, 그리고 X는 A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뭐야? 똑같죠, 패턴이. 그치? 그래서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차집합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데, 차집합으로 활용하면 뭐가 되느냐?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빼겠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를 다시 볼 건데, 봐봐. X는 A에 들어간다. 그리고
x는 b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x가 a에 들어간다. 즉 집합 a다라고 쓸 수 있어. 두 번째, x는 b에는 들어가지 않아. 그럼 그 x는 뭐겠어? b의 여집합이겠죠. x가 a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합 a라고 볼 수 있는 거고, x는 b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x는 어디 있는 거야? b의 여집합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뭐로 묶었어? 그리고로 묶었죠. 그리고가 뭐라고? 교집합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거기에 추가로 뭐 더 배워야 될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문제 보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셔서 실전 유형 1번에 합집합과 교집합 보도록 할게요.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991번. 991번에 x바 x는 10이하의 짝수고 그 다음에 10의 양의 약수고 10이하의 소수다. 그랬을 때 a 교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써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산이 나면 뭐 하자? 그리자. 벤 다이어그램을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가지고 보면 다시 A라는 애는 2, 4, 6, 8, 10에 대한 애고요. 그 다음 B라는 애는 1, 2, 5, 10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C라는 애는 10이하의 소수 2, 3, 5, 7 이렇게 네 개죠. 맞죠? 그럼 그랬을 때 셋 다 겹치는 게 뭐니? 셋 다 겹치는 거 2. 셋 다 겹치죠? 그치? 그러니까 2는 요 가운데 셋 다 겹치는 곳에 들어가 있을 거다 라는 거고, 두 번째 A, B 겹치는 거 볼게요. A, B 겹치는 거 뭐야? 10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C 겹치는 거, 요렇게 겹치는 거 없네요. 더 이상.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 B, C 겹치는 거 5 있죠? 그럼 5 여기 쓰겠죠. 됐니? 그 다음에 A는 2, 10을 제외한 나머지 4, 6, 8은 여기다 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B는 1, 2, 5, 10인데 2, 5, 10은 여기 있으니까 1 여기다 쓸 거고, 그 다음 C는 2, 3, 5, 7인데 2, 5는 여기 있으니까 3, 7은 이렇게 쓰겠죠. 그치? 그래 놓고 보는 거야. A 교집합 B 뭐야? 요만큼. 그 다음에 합집합 C, C까지 합쳐 요만큼. 끝나요?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색칠한 영역에 있는 원소를 써보면 2, 3, 5, 7, 10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맞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굳이 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걸 절대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 그리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도 쭉쭉쭉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쉬운 것들이니까. 집합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개념만 정확히 알면 되고 그냥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에 서로소인 두 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숫자에서의 서로소는 뭐였느냐? 숫자에서의 서로소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애들인 거고, 그러면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무엇이냐? 교집합이 없는 애들을 뜻해요. 겹치는 게 없는 애들. 그러면 997번 한번 봅시다. 997번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얘는 그러면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는 1 또는 2다가 되는 거고, 얘는 x는 뿔마일이다. 그러나 얘는 서로소야 아니야? 아니죠. 1이 겹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2번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x가 뿔마 4다. 교집합이 있다 없다? 있다. 4가 겹친다 라는 거고, 세 번째 x는 유리수다. x는 실수다. 당연히 교집합이 있겠죠. 유리수와 실수는. 그 다음 4번에 4보다 큰 짝수 6, 8, 10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양의 약수가 3개인 자연수. 너네 양의 약수가 3개인 자연수가 뭐 있을까?
그치, 제곱수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2의 제곱 4, 3의 제곱 9, 그 다음 5의 제곱, 4의 제곱은 16이어서 많아. 알겠죠? 그래서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7의 제곱 49.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얘랑 겹치는 거.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4번이 서로소가 되는 거예요.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은 6의 배수. 맞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수의 개수가 3개이려면 제곱수여야 되고요. 그냥 제곱수가 아니라 소수의 제곱수여야 돼. 소수의 제곱수,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11의 제곱, 1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소수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넘어가서 1001번 봅시다. 이제 드디어 1000번대가 넘어갔습니다. 1000번대가 넘어갔어요. 봅시다. 1001번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내 부분 집합 A, B, C, D가 있는데 그 A, B, C, D에 대하여 A, B, C, D가 저렇게 나와 있다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A에 A 더하기 B 루트인데 A, B가 유리수야. 그 말은 보시면 루트 2가 살아있어. 만약에 어떤 수가 A 플러스 B 루트 2라는 형태로 써져 있어. 그러면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얘는 우리는 루트 2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부르죠. 맞죠? 무리수라고 불러요. 그치만 B가 만약에 뭐면? B가 만약에 0이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그냥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 볼게요. B는 C 플러스 D 루트 3이야. 이번에는 C 플러스 D 루트 3이래요. 그럼 얘도 뭐라고 볼 수 있어? 무리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D가 무리수래. 근데 만약에 D가 루트 3이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에서 루트가 사라지지. 맞죠? 이런 식으로 B에 따라서 B가 만약에 루트 3이면 다시 D죠. D가 만약에 루트 3이면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유리수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C는 무리수 집합이고요. 그 다음 D는 X는 P분의 Q. P분의 Q는 무슨 집합이야? 유리수 집합인 거예요. 맞죠? 분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럼 1번부터 봅시다. A와 B는 서로소가 아니다. A와 B는 서로소가 아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서로소가 아니라는 건 교집합이 있다는 소리죠. 교집합 있어 없어? A, B. 교집합 있어 없어? 있잖아, 유리수로. 맞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말이에요. 1번이 맞는 말이에요. 2번 C와 D는 서로소다.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소야 아니야? 서로소죠. 그 다음에 3번 B와 C는 서로소다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다. 왜? 무리수 겹치잖아. 맞죠? 4번 B는 C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B는 C의 부분집합이다. B가 C에 들어가 있다. 맞아 틀려? 틀리죠? 왜? B는 뭐일 수도 있어? B는 유리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 D는 D는 B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두 집합이 서로소일 때의 미지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서로소라는 건 겹치는 게 없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지금 문제들을 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 부등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부등식에서 도대체 교집합이 없으려면, 겹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전부터 얘기했었던 건데 얘가 근이 있든 없든, 근이 한 개든 두 개든 아니면 모든 실수든 뭐든 어떤 거든 간에 부등식의 근의 조건이 나오면 그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머리를 풀지 말고, 절대 머리를 풀지 마시고 괜히 실수하니까 그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X축이 이렇게 있고 쟤네들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x는 17보다 크다 또는 x는 1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a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나 반대로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a보다 작거나 같다 일 수도 있는 거야. 뭐가 더 클지 모르잖아.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a가 무슨 수라고 나와 있니? a가 무슨 수라고 나와 있어? 정수라고 나와 있죠. 그 지금 정수는 a와 a제곱 중에 누가 더 클까? 정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 크게는 뭐 세 가지가 있죠.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고 0이 있죠. 양수는 제곱하면, 양의 정수는 제곱하면, 즉 자연수를 제곱하면 커져 작아져? 커져. 음의 정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커져 작아져? 커져. 0을 제곱하면 그대로지. 그치? 그럼 a가 0만 아니면 얘인 거죠. a가 0만 아니면. 맞지? 그러니까 뒤에 거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어떻게? 서로소가 되도록. 즉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럼 쟤는 17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a제곱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니?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럼 얘가 이렇게 커야 되고, 얘가 이렇게 작아야 되고. 그 다음 등호 생각해 봅시다. 이 둘이 같아져. 즉 a가 1이래. 그럼 겹치는 거 있어 없어? 겹치는 거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왜? 얘는 비어있고 얘는 뚫려있잖아. 얘는 막혀있잖아. 그럼 같아져 봤자 겹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붙을 수 있다. 즉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루트 1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1, 2, 3, 4 네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근해 조건이 나왔을 때는, 특히 부등식의 근해 조건이 나왔을 때는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을 하자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7번은 풀지 마세요. 1007번은 가우스 기호나니까 풀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1006번 한번 풀어보세요. 1006번 정신 차리고 1006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누가 하는 거야? 예성이만 하는 거야? 우리 5명이지? 그럼 예성이만 하는 거니? 학원 다니기 싫은가 예성이? 왜 반항을 하지? 응? 봉준아 너도 처음에 반항했잖아. 반항 안 했어? 뭘까? 예성이가 까먹은 걸까? 반항하는 걸까? 시간 재고 푸세요. 시간 50분 재고. 시험 보는 건데 당연히 50분 재고 봐야지. 풀어보셨나요? 풀었어? 요거 이제 풀면 이렇게 나오죠. x가 7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사이에다가 해놓고 n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직접 수직선 그려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에 4번에는 여집합이 나오고 5번에는 차집합이 나오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연산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자라고 얘기했었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10번 같은 거 그냥 집합에 연산된 애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다른 집합을 추론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 그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A라는 애가 있고요, B라는 애가 있고요. 그랬을 때 A 교집합 B는 1과 9고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 이거 뭐야? A 여집합 교집합 B 뭐야? B 빼기 A. 여집합이 있는 쪽을 빼는 거야. 여집합이 있는 쪽을. 그래서 B 빼기 A가 3과 4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3과 4다. 여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A 합집합 B의 여집합. A 합집합 B가 요만큼이고요. 그 여집합은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2와 5. 그럼 없는 거 볼게. 우리 지금 전체 집합이 9 이하의 자연수야. 없는 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랬을 때 얘를 구하여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그럼 뭐가 돼? A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6, 7, 8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도 바로 넘어가셔서 나머지 애들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13번 같은 거 지금 어차피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1013번 같은 모양을 벤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를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대칭 차집합 기억나니? 대칭 차집합이 뭐였느냐? A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 B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요 A, B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 이렇게 쓰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죠. 우린 이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벤 다이어그램상 어떻게 되느냐? 여기와 여기가 색칠이 된다. 그래서 내가 요 대칭 차집합은 이런 식으로 기억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기억하라 그랬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로 기억하면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딱 나온 거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얘는 뭐가 되느냐? 대칭 차집합이 되는 거다. 즉 여기 색칠한 영역에 1, 2, 3, 7, 9가 들어갈 건데 A에는 뭐 있어? 1, 2, 4, 5, 6밖에 없죠.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1과 2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건 3, 7, 9 이렇게가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A라는 애에 1, 2, 4, 5, 6이니까 여기에 4, 5, 6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그랬을 때의 B의 모든 원소의 합, 얘네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 번씩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17번에 얘는 보고만 넘어갈게요. A 교집합 B가 0과 4래. 그럼 0과 4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라는 소린 거죠. 교집합이기 때문에 겹치는 걸 찾았는데 그럼 얘는 둘 다 있겠네 이 소리지. 그래서 0과 4가 여기 있을 건데 여기 0밖에 없네. 그러니까 얘가 뭐겠네? 4겠네. 또 얘는 0과 4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3밖에 없네. 그럼 얘가 0, 4든 4, 0이든 둘 중 하나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A 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1021번에 뭐 플러스 문제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잠깐 보면 1021번에 두 집합 A, B가 있다.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다. 그러면 A 교집합 B를 지금부터 볼 건데 지금 3이 겹치죠? 맞지? 근데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8이네? 그러니까 얘가 뭐겠네? 5겠네 해서 끝이죠. 그쵸?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여기에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합의 연산의 성질은 모르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얘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만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 나머지 애들은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026번은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앞에 문제들보다는 1026번 같은 거, 그러니까 연산이 점점점 복잡해지는 애들이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될 거다 그랬을 때 1026번을 보시면 전체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고요. A는 1, 2, 3, 5, 7이고요. B는 5, 7, 9다. 그랬을 때 쟤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제 개념을 다 배운 상태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 뭐가 있었느냐? 연산법칙이라는 게 있었어.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 연산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산법칙이라는 건 총 3가지가 있는 건데 첫 번째로 교환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 결합법칙이 있고요. 세 번째 분배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법칙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이 3가지가 전부 다 만족한다. 어디서만? 얘네 3개는 합집합과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만 얘네들이 성립을 한다. 그러면 뭐 여집합은 할 것도 없어.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은 이렇게 쓰는데 뭐 교환법칙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여집합은 연산이 다른 두 집합 간의 연산이 아니다 보니까 여집합은 어차피 연산법칙을 쓸 일이 없고요. 근데 지금처럼 내가 교집합에다가 다시 차집합에다가 연산법칙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A 차집합 B를 얘를 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식을 정리하겠다는 건 요 3가지 연산법칙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활용을 못한다고요. 왜? 차집합이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 2 빼기 3이랑 3 빼기 2가 똑같아? 당연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연산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형태로 바꾼다. 그러면 내가 얘를 뭐 B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A라고 쓰든 아니면 다른 애들이랑 A 교집합으로 묶어가지고 뭘 하든 아니면은 뭐 B의 여집합으로 묶어서 뭘 하든 얘네들은 전부 다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요런 애가 나왔어. 그럼 요런 애가 나왔으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차집합이 있으니까 뭐로 바꿔보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즉 A 교집합 B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내가 A와 B를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A라는 애가 있고요. B라는 애가 있고요. A 교집합 B가 여기 있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야 얘들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 뭐야? A 빼기 B죠. 맞지?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지. 근데 거기서 뭐 빼래? B를 빼래. 그럼 여기가 지워지겠네. 얘만 남네요. 그랬을 때 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얘 찾아보시면 A가 1, 2, 3, 5, 7이고요. 그 다음에 5, 7, 9니까 5, 7은 겹치고 1, 2, 3은 여기 있겠네. 답은 3개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집합의 연산법칙을 활용해서 식을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028번 볼게요. 우리가 어차피 다 연산법칙이랑 배웠다 보니까 그냥 뒤에 거 끌어온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볼 거니까 그 다음에 1028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는 3, 4, 5고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1, 2, 4고요. 나에서 X가 U에 들어가고 NX가 1인 모든 집합 X에 대하여 A 합집합 X-B의 원소에게 순일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얘부터 보시면 그려볼게요. 가부터 보시면 A라는 애가 있고 A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 또 B라는 애가 있고요. B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A에는 3, 4, 5가 있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 뭐니? 얘들아 이거 뭐 할 수 있어? 무슨 법칙 있었어 우리? 연산법칙에서 4번째?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 드모르간 법칙 뭐였어? A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의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뀐다 라는 거였고, 내가 개념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드모르간 법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집합이 분배가 가능하다. 맞죠? 그럼 각각을 분배해 주시고 당연히 교집합도 여집합과 만나서 합집합으로 바뀌어 주셔야 된다 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드모르간 법칙을 활용할 때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여집합을 묶어내면 A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가 있지. 맞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야? 1, 2, 4라고 나와 있지. 그런데 A는 뭐야? 3, 4, 5죠. 잘 생각해야 돼. A에 3, 4, 5가 있어. 여 안에. 근데 얘의 바깥쪽에 1, 2, 4가 있대. 그러면 4는 어디 있어? 4는 어디 들어가야 돼? 다시 요 빨간색 원 안에 1, 2, 4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즉 여기 요 바깥쪽에 1, 2, 4가 있어야 돼. 그럼 4는 어디 있냐고. 4는 어디 있어야 되냐고. 여기 있겠죠. 4가 어디의 원소라고? A의 원소라고. 근데 어디에 있다고? 교집합의 바깥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 있어? 교집합의 바깥쪽에 있으면서 A 안에 있겠죠. 그러면 3, 5는 이렇게 있겠죠. 됐나요? 그럼 잘 봐. NX가 1인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하여 X는 어디 들어가는데? 전체 집합에 들어가. 그럼 예를 들어볼게.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얘들아.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래. 그러면 지금 문제처럼 NX가 1인 집합은 총 몇 개일까? 총 6개겠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에 대하여 A합 집합 X-B래. A합 집합 X-B.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6이라고 해볼게. X라는 애가 6인 거야. 그러면 A 합집합 X는 뭐가 돼? X가 3, 4, 5니까 6까지 추가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를 빼겠다고? B를 빼겠다고. 잘 봐. B를 빼겠다고. 근데 우리 앞서 얘기했던 거 빼는 건 뭘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근데 B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와 뭐가 있어? 3과 5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3과 5를 지워냈고 뺐으니까 그럼 뭐가 남아? 근데 우리 몇 개 해야 돼? 원소교수가 1개만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아무리 B에다가 막 뭘 집어넣든 간에 4는 빠져 안 빠져? 4는 무조건 저 왼쪽에 있는 거야. 4는 B에 의해서 빼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4는 무조건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다시 4는 무조건 남아. 맞죠? 근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1개래. 그럼 그게 뭐란 소리야? 4란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6이 있으면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도대체 전체 집합은 뭘까요? 얘들아, 도대체 전체 집합은 뭐고 도대체 B는 어디? B는 뭐가 있을까? 잘 봐. 지금 우리가 교집합의 바깥쪽에 있는 게 1, 2, 4야. 교집합이 3과 5야. 그럼 전체는 뭐야? 1, 2, 3, 4, 5죠. 맞지? 그 중에 3, 4, 5는 여기 있어. 그럼 우리 이제 뭐만 따지면 돼? 1과 2만 따지면 되지. 만약에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가정해볼게요. 잘 봐. X는 얘네 중에 내가 하나를 고르는 거야. X를 내가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A 합집합 X는 뭐가 돼? 3,
다시 1, 3, 4, 5가 되죠. 거기서 B를 뺄 거야. B는 뭐야? 2, 3, 5야. 그럼 빼면 2, 3, 5. 빼면 몇 개 남아? 2개 남지. 근데 우리 몇 개 남아야 돼? 1개 남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B의 원소는 1, 2, 3, 5가 됩니다. 결론. 얘들아,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건 처음 풀었으니까 내가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A 합집합 X에는 무조건 4가 있을 수밖에 없어. 4가 있을 수밖에 없어. 맞죠? 여기 4가 무조건 있어. 근데 B에는 4가 들어갈 수 없어. 다른 건 다 괜찮아. 다른 건 B에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만 4는 안 돼. 그러면 뭐든 간에 일단 한 개는 무조건 생긴다. 맞나요? 근데 그 한 개 빼고는 다 없어야 돼. 한 개 빼고는 다 없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나머지는 다 빠져야 돼. 그 말은 뭐야? 나머지가 B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4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빠져야 되니까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4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B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뺐을 때 다 빠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8번에 집합의 연산의 성질에서 포함관계가 있을 때 라고 나와 있는데 포함관계가 있을 때 얘네들을 만족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반대가 중요합니다. 그 반대가. 즉 얘일 때 이렇게 마지막 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세 개에 대하여 얘면 A가 B에 들어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얘면 얘다가 아니야. 얘면 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외우지 말라 그랬어. 왜냐? 어차피 한 달 지나면 까먹을 거니까. 외우지 말라 그랬어. 그치만 이제는 외워야 돼. 알겠죠? 어떻게 한다? A 합집합 B가 B, A 교집합 B가 A면 A가 B에 들어간다. 그 다음 A 빼기 B가 공집합이거나 얘 같은 말이죠 어차피. 그치? 교집합의 차집합으로 다시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 것 뿐이니까. 그 다음 얘는 뭐야? 얘에다가 각각의 여집합을 씌워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번이에요.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1번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면 B가 A에 들어간다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결과값이 뭐냐에 따라서 포함관계는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나머지 애들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32번 볼게요. 1032번에 전체 집합 U에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B에서 A를 뺐는데 공집합이래. 그럼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사실 이해를 하면 돼. B에서 A를 뺐는데 공집합이야? 그 말이 뭔 소리야? B가 A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 남는 게 없겠지. 맞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 남는 게 없겠죠. 그 말은 뭔 소리다? 이 말은 B가 A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고 B가 A에 들어가 있다는 건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1번부터 봅시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얘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A와 B의 여집합을 합치래. 그럼 어떻게 될까? A와 B의 여집합, 얘와 얘야 B의 여집합은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전체가 됩니다. 전체가 돼. A에다가 요만큼에다가 얘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까지 다 더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체가 돼요. 그 다음 얘 볼게요. A의 여집합은 얘야. 합집합 B래. 그럼 여기죠. 그치? 그럼 전체 집합과 얘와의 교집합은 그냥 얘와 얘가 되는 거죠. 그치? 이 집합은 이렇게 생긴 애야. 그럼 얘랑 똑같은 거 찾아야 돼. 1번 맞아 틀려. 2번 맞아 틀려. 3번 맞아 틀려.
틀립니다. 맞죠? 4번 맞아 틀려. A의 여집합, 다시 A와 B의 여집합을 합쳐라? 그게 뭐가 된다고? 천체집합이 된다고요? 그 다음 4번 틀려요? 그러면 답이 5번 이렇게 되겠네요. 5번 A의 여집합 여기고요. 합집합 B 이렇게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세요. 눈으로 안 보이잖아. 눈으로 안 보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그러면 1035번은 내가 같이 풀 거니까 1036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036번 한번 풀어보세요. 1036번. 집합을 작정하고 어렵게 내면 이런 식으로 좀 낼 수 있거든. 1036번 한번 풀어보세요. 집합도 어려워지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답을 이렇게 돼. 희연아 다 풀었으면 공부해야지. 딴짓하지 말고. 근데 지우야 이 말이 사실이면 넌 여자친구 사귈 수 없어. 인과관계가 명확하잖아. 여자친구 없는 인과관계. 아니 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야? 이 안에 있는 건 뭐야? 아니, 학원에 어디라고? 논술학원? 수능 수업 아니다 이거. 한기태 씨. 야 이거는 너무 성의가 없다. 모의고사 아니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고. 왠지 알아? 이 작업 공간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리고 여기 마크 있잖아. 돈 주고 산 거야. 나도 만들어줄 수 있어 이거. 좀 성의 없다. 이런 거라도 좀 지우지. 넌 딱 그 정도 학원을 다니고 있구나. 오늘 이혼서도 다 내가 이런 거 안 지워서 준 적 있어 너한테? 네? 너 여태까지 받았던 자료들 중에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잖아. 이거 안 지우실 거예요. 아니 지웠다는 거는 원래 있는 걸 산 다음에 지워서 쓴 거예요. 그치? 최소한이라도 지워줘야지. 내가 만든 것도 있지. 그냥 당연히 돈 주고 산 것도 있지.
근데 좀 지우지 좀. 제가 지웠다가 갇혔는데 기계가 없으면 얘 너무 깜찍하면 이제 바로 가요. 잘 가. 네? 아니 저기 모의고사 있어요. 학원 모의. 이건 뭐야? 학원 모의고사인데 저번 주에 줍니다. 한규태가 누구야? 쌤이 있어요. 어느 학원 다니는데? 저 PT 학원 이름이 뭔데? 모의고사. 근데 모의고사를 봐? 아 이거 따로 수능사. 근데 왜 안 풀었어? 다른 거. 이건 그래도 성의가 좀 있네. 아 이거 쌤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건 왜 만들었는데 이따위냐고. 풀었어? 어렵진 않니? 풀 수 있겠어? 그래서 1036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고 A, B, C에 대하여 저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각각의 집합의 원소를 쭉 적어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 맞춰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035번 볼게요. 1035번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저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얘를 그냥 고지고대로 보셔도 되고, 앞서 얘기했던 연산법칙을 활용하면 여기가 합집합의 B의 여집합, 합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있지. 그럼 이 두 개 묶어낼 수 있는 거야. 맞죠?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을 묶어내면 앞에 남은 거 A의 여집합, 교집합, A라는 게 남죠? 맞죠? 그러면 얘 봐봐. A 여집합, 교집합, A야. 뭐야? 공집합이죠? 맞지? 그럼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치면 얘는 그냥 B의 여집합이고요. 그러면 B의 여집합의 교집합 A는 얘 뭐가 되는 거야? A 빼기 B가 되고 그게 공집합이니까 뭐가 된다? A는 B에 속한다가 된다. 끝입니다. 됐나요? 안 되는 거? 왜 A 빼기 B가 공집합이? 문제를 봐야지 근호야. 됐지? 됐어?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전부 다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 벤 다이어그램을 다 그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여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려면 요 정도 복잡한 식은 정리를 하고 나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는 것도 이제는 익히셔야 됩니다. 원래 내가 이제 개념 때는 그냥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전부 다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그 이유가 벤 다이어그램을 원체 너무 안 그리니까. 그려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안 그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이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정리되는 애들은 정리해서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37번 볼게요.
얘가 유형 몇 번이니? 9번? 확실히 집합의 연산이 오래 걸리네. 집합보다는. 하여튼 봅시다. 맞다. 너네 하나만 물어보자. 아마 웬만하면 아닐 텐데 너네는 시험이 뒤여가지고 추석 때 혹시 가족 일정이나 이런 게 나온 사람 있니? 추석 일정이? 안 내려갈 거야? 교회? 여행?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는 정해져.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고. 할머니 댁가요. 언제? 추석 당일일걸요. 당일날 갔다가 당일날 오는 거야? 하루 이틀 아마 쉬지 않을까요? 아니 어딘데 할머니네가? 가까워? 멀어요. 아 멀어. 그 한 번에 얘기하면 되잖아 이 자식아. 어딘데 할머니 댁이? 영천이요. 연천? 영천. 영천? 네. 영천이면 강원도야? 보통 천자로 끝나는 데가 강원도 아닌가? 잘 몰라. 저도 잘 몰라요. 밑에야? 대구인데. 아 밑에야? 아 대구? 하여튼 밑에야? 멀어요. 응.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안 내려갈 것 같아? 보긴 해야 돼 근데? 응. 갑자기 모르겠어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번에 추석 연휴가 일, 월, 화, 수 이렇게고 추석이 그다음에 그 전주 금요일이 개천절인가? 그렇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이 한글날이잖아. 그래서 여기 금요일 있지. 요 금요일 너네 학교 재량 유업일이야. 학교를 안 가. 그 다음에 이제 토일이 연결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여기 일요일까지 토일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놀러 가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너네 안에는 지금 없는 것 같긴 한데 좀 우비가 좀 걸리긴 하는데 일단은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치? 가도 뭐 길어봤자 4박 5일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본 거고 지금 학원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건 여기 중간에 토요일이 껴있는데 이 토요일이 껴있는데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거든. 맞잖아. 금요일 쉬는 날이고 추석 쉬는 날인데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잖아. 그런데 분명히 껴있으니까 안 막히려고 차를 이제 뭐 당일날 내려가거나 하면 차가 막히니까 뭐 금요일 저녁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토요일 새벽에 내려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분명히 차 안 막히려고 그래 껴있다 보니까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왜냐면 부모님들은 이제 금요일은 쉬실 거 아니야 어차피. 그래서 뭐 금요일 새벽에 내려가거나 뭐 그런 많을 거야 그런 게 토요일에 껴있어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건 토요일 수업을 그냥 금요일 낮에 어차피 너네 학교 안 가니까 어차피 개천절에 학교는 안 가. 그래서 토요일 수업이 토요일에 껴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금요일 낮에 다 해버리고 그리고 너네는 시험이 안 끝났으니까 목요일도 수업을 하는 걸로. 화요일은 어쩔 수 없지 추석인데 여기는 불러도 아무도 안 와. 오세요 해도 아무도 안 와. 나 혼자 출근해서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요일은 안 오고 아마도 그때 가서 또 내가 한 번 더 얘기하고 학원에서도 결정이 나야겠지만 아마 토요일날 결석자가 많으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금요일 낮에 하고 토요일 수업은 그 다음에 목요일 수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그러면 뭐 하는 거야? 하루 빠지는 거야. 화요일 하루 정도야 뭐 그냥 우리는 평소에도 빠지니까. 알겠죠? 그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왜냐면 너네는 아직 시험이 안 끝났으니까. 시험이 끝난 학생들은 목요일을 그냥 쉬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나는 잘 모르겠고 일단 너네는 목요일도 오기로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토요일 수업을 금요일 낮으로 땡겨서 금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수업은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근데 어차피 그때가 시험 기간이어서 뭐 와서 목요일 날 와서 뭐 엄청 거창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추석 숙제 했나? 추석 숙제가 당연히 있으니까 추석 숙제 잘했나?
그리고 이제 시험 때 잘 공부 잘 하고 있나 이런 거 점검하고 문제 풀고 아니면 뭐 시험 보고 뭐 이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행 일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참고들 하세요. 참고들 하세요. 금요일만 안 가면 돼. 이땐 가도 돼. 알겠지? 토요일부터 가거나 하는 거는 땡겨서 내가 수습을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땡겨서 그냥 하면 되니까 어차피 금요일날 안 가니까 땡겨서 하면 되니까 자유롭게들 괜히 이제 뭐 눈치는 안 보는 것 같은데 괜히 이제 학원 눈치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 쉬는 날인데 좀 쉬어야지 그래도 좀 쉬어야지. 그래서 이제 하시고 금요일 낮 시간에는 웬만하면 금요일 저녁에 가자 그래. 알겠지? 가더라도 금요일 낮 시간에는 웬만하면 왜냐면 금요일부터 가면 수습을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알겠죠? 우리가 아직 시험이 안 끝났으니까 그런 거 좀만 신경 써서 알겠죠? 알겠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낮에 하면 보통 낮에 하면은 뭐 10시, 11시? 우리 토요일 시간이랑 비슷하게 토요일 시간이랑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근데 일찍 하는 게 낫지 않니? 차라리? 아침 일찍? 10시에 하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잖아. 어차피 그때는 충영고 애들이 시험이 끝나 있어서 쟤네들은 아마 시험 끝나고 처음 오는 건가? 그럴 거야. 두 번째인가 처음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쟤네는 뭐 어차피 해봤자 뭐 상담하거나 뭐 그 정도야. 그 정도고 이제 너네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정 짤 때 참고들 하세요. 부모님한테도. 다음 1037번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1, 3, 5, 6이고요. B는 2, 3, 4, 6이다. 그랬을 때 쟤를 구해봐라. 그럼 이 한번 구해봅시다. A 차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야? A 빼기 B는 3 지워지고 6 지워지는 거니까 1, 5 남는 거죠. 그치? 근데 1, 5와 X를 합쳤더니 X가 된대. 뭔 소리야? 1, 5와 X를 합쳤더니 X가 된대. 1, 5가 X에 들어가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 두 번째 A 합집합 B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6 이렇게고 그럼 1, 2, 3, 4, 5, 6과 X의 교집합은 X래요. 뭔 소리야? X가 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결론 X 한번 적어볼게요. 1, 5는 X에 들어가 있고 X는 1, 2, 3, 4, 5, 6 안에 들어가 있다. 우리 이거 앞에서도 봤었죠. 뭐야? 1, 5가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4제곱개죠. 4개가 아니라 2의 4제곱개예요. 그래서 2의 4제곱해서 16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40번 봅시다. 1040번에 전체 집합 U는 1부터 10까지다. 세 부분집합 A, B, C에 대하여 A, B, P에 대하여 다음과 같을 때 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A 교집합 P 같은 경우에는 서로소이다. 공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과 3은 P에는 없는 거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B 교집합 P는 2다. 근데 B가 2, 4, 6인데 교집합이 2밖에 없네. 그럼 그 말은 뭐야? 2는 들어가 있고 4와 6은 들어가 있지 않는다 라는 소린 거예요. 그럼 한번 내가 전체 집합을 적어볼게. 1, 2, 3, 4, 5, 6, 7, 8, 9, 10까지 전체 집합이 있어. 이 중에 내가 일부분을 가지고 P를 만들어내는 거야. 맞죠? 이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P를 만들어내는 건데 P는 A와는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고. 맞죠? 1과 3은 있으면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2는 있어야 되고 4와 6은 없어야 된다고요. 그럼 남는 원소 몇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것과 없어야 되는 거 표시해 두시고 남는 원소 가지고 우리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거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43번 볼게요.
1043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자연수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이 A, B고요. A는 1, 2, 4, 8, 16이고 B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NX가 2고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공집합일 때 얘를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U의 모든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A 차집합 B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1, 3에 마이너스니까 얘는 1, 3이야. 그래서 A에서 1, 3을 빼면 1만 지워질 거니까 얘는 2, 4, 8, 16인데 X가 다시 X에서 2, 4, 8, 16을 뺐는데 공집합이네? 뭔 소리야? X가 2, 4, 8, 6에 들어있다? 그런데 X의 원소는 몇 개다? 2개다. 그러면 몇 개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다? 4개의 원소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다. 그게 뭐라? 4, C, 2 해서 6개가 답이라고요. 됐죠? 됐죠? 그래서 집합에서는 조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1044번 봅니다. 전체 집합 U는 5 이하의 자연수고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1, 2고 B는 2, 3, 4다. X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 공집합이면 안 된다는 소리야. 두 번째, X 교집합 B도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교집합이 둘 다 있어야 한다라는 소린 거야. 그럼 그랬을 때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풀까요? 얘 어떻게 풀면 좋을까? X와 A가 교집합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 교집합이 있는데 그게 한 개일지 두 개일지는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X와 B가 교집합이 있는데 2, 3, 4니까 B가 그 교집합이 한 개일지 두 개일지 세 개일지는 모른다는 거죠. 뭔 소린지 이해가? 맞죠? 그럼 어떻게 풀 거야?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직접 다 셀까? 직접 다 셀까? 어떻게 세면 될까? 잘 봐. X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말로 풀어 써줄게. 말로 풀어 써줄게. 얘가 뭔 뜻이냐면 X 교집합 A가 있다 라고 하면 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 교집합 A의 원소가 적어도 한 개는 있다라는 뜻이야. 한 개일지 두 개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개는 있어. 그럼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X 교집합 B의 원소가 적어도 한 개는 있어. 한 개일지 두 개일지 세 개일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떻게 풀면 돼? 그럼 어떻게 풀면 돼? 근우야?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여사건 또는 여집합을 활용을 하는 거죠. 뭔 소리야? 전체에서 빼는 거야. X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 X의 개수는 2의 5제곱개 즉 32개예요. 그 중에 빼는 거야. 뭐를? 뭔 소리라고? X 교집합 A가 적어도 한 개는 있어. 의 반대를 빼는 거야. 뭐야? X 교집합 A가 없어. X 교집합 A가 없어. A가 뭔데? 1이잖아. 그럼 전체 집합은 1, 2, 3, 4, 5야. 그 중에 1, 2가 없는 거 몇 개야? 2의 세제곱개죠. 마찬가지로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다의 반대.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빼면 2, 3, 4가 없어. 그럼 몇 개?
2의 제곱계. 근데 A랑도 겹치지 A랑 서로소인 거 뺐고 B랑 서로소인 거 뺐어. 근데 그 과정에 뭐가 겹칠까? 둘 다 서로소인 거 겹치겠죠. 그게 뭐야? 1, 2도 없고 2, 3, 4도 없고 뭐야? 5와 공집합 두 개 빼시는 거죠. 두 개를 다시 더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가 답인 거예요. 다시 말로 써줄게. 전체에서 뺐어. 뭐를? A, X 교집합 A가 공집합인 경우를. 맞지? 첫 번째 경우야. 그다음 두 번째 경우 X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경우도 뺐어. 그 다음 근데 다시 뭐 해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더해줘야 된다고. 뭐를 더해준다고? 겹치는 걸. 즉 중복은 더해줘야 돼. 뭐야? X 교집합 A도 공집합이고 X 교집합 B도 공집합인 걸 다시 한 번 더 더해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뭐야? 5가 있냐 없냐? 5냐 아니면 공집합이냐? 이거. 그래서 두 가지는 다시 더해주시면 답이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 전에 너네 명제에서 대우 기억나? 대우 기억나?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 기억나? 얘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요거. 자리 바꾸고 각각 부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대우를 언제 쓰라 그랬냐면 부정형의 연속일 때 대우를 활용해라 라고 얘기했었거든. 부정형이 연달아 나오면 대우를 활용할 수 있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같은 맥락. 아니다 아니다가 연속해서 나오니까 뭘 보겠다? 반대로 돌려서 여사건을 보겠다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명제에선 그게 대우인 거고 여기서는 여사건인 거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10번까지만 할게요. 우리 유형이 20번까지 있으니까 절반만 딱 하자. 좀만 힘내자. 마지막 하나. 10번에 드모르간 법칙 나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집합도 분배가 가능하고 그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드모르간 법칙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분배해 줄 수 있듯이 그걸 다시 묶어낼 수도 있어야 돼. 알겠죠? 둘 다 똑같이 분배 법칙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좀 어려운 거 보자. 1047번 한번 봅시다. 전체 집합이 12 이하의 자연수고요. 그랬을 때 B는 1, 3, 4, 5, 7, 9다. B차 집합 A 합집합 B차 집합 C는 4,5일 때 다음 중 A 교집합 B의 원소 A 교집합 C의 원소인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한번 그냥 그려봅시다.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이렇게 찌그러졌어 A가. 이렇게 C가 있다. 그런데 B의 원소는 1, 3, 4, 5, 7, 9 이렇게 6개가 있고 B차 집합 A래요. B에서 A를 뺐어. 그럼 어디야? 여기 말하는 거죠. 맞죠? 또 B에서 C를 뺐어. 그럼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지. 그럼 합치고 나면 4, 5래. 근데 B는 얘잖아. 요 영역에 들어있는 게 4, 5래. 그럼 1, 3, 7, 9는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죠. 맞아? 1, 3, 7, 9는 여기 있는 거야. 됐나요? 여기가 괜찮니?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은 12 이하의 자연수니까 지금 1, 3, 7, 9는 그러면 지금 문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 교집합 C잖아. 맞죠? 근데 A 교집합 C가 요만큼이잖아. 그럼 A 교집합 C에 무조건 뭐는 있어? 1, 3, 7, 9는 있겠죠. 답이 끝. 됐어? 이런 식으로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1050번 한번 봅시다. 1050번에 A 차집합 B는 5, 6, 7이고요. B 차집합 A는 2, 3, 4다. 그랬을 때 쟤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뭐 묶이는 거 있어 없어? 묶이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따로. 맞죠? 얘를 억지로 정리할 수도 있어. 억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연산을 풀 수가 있고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어. 근데 정리해서 보는 이유가 뭐야? 그게 좀 더 빠르기 때문이야. 근데 그 정리하는데 오래 걸릴 바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 안 보여? 어차피 안 보이잖아. 원래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교집합, 다시 여집합을 묶어내. 여집합을 묶어내면 이렇게 볼 수 있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 돼. 그러니까 뭐로 바뀌어? 차집합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바꾸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뺀 게 돼.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야. 얘를 이렇게인데 굳이 뭐하러 이렇게 하냐고. 이게 더 오래 걸릴 텐데.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억지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딱 보이면 정리해서 보시고 그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A 그려놓고 B 그려놓고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B 그리시면 돼요. 그럼 A 차집합 B는 5, 6, 7이고요. B 차집합 A는 2, 3, 4고요. 2, 3, 4고요. 그랬을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 A와 요만큼과 B의 여집합이니까 요 부분까지 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A 여집합 합집합 B B와 A의 여집합이니까 요 부분까지 합쳐지는 거야. 근데 지금 노란색에서 빨간색과 겹치는 거 찾으래. 이 둘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게 뭐야? 여기 또 이 바깥쪽 이 두 개 보라는 거. 이 두 개. 근데 지금 전체 집합이 9보다 작은 자연수잖아. 그러면 1 어디 있어? 여기 어딘가 있겠죠. 2, 3, 4, 5, 6, 7, 8, 9는 이 어딘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 들어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얘와 얘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곱 9보다 작은이니까 9는 없구나. 얘네들의 곱 8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1052번 볼게요. (1052번에) 두 자연수 K와 M에 대하여 전체 집합 U는 K 이하의 자연수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M의 약수고요.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B 빼기 A는 4, 7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보시면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A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 B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 근데 B 빼기 A는 4, 7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4, 여기가 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 합집합 B의 여집합 A와 합집합 B니까 B의 여집합이니까 여기까지 이 부분에 있는 게 총 7개래. 맞죠? 근데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전체 집합은 몇 개란 소리야? 9개란 소리야. 지금 색칠한 게 7개니까 그러면 여기 전체 집합 K에서 얘는 9겠죠? 전체가 9개여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서로 같네요. 전체 집합 봅니다. 1, 2, 3, 4, 5, 6, 7, 8, 9야. 그런데 그 중에 4와 7은 A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A는 M의 약수잖아. M의 약수잖아. 근데 그 약수에 4와 7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m을 한번 적어볼게. m은 k보다 작거나 같고 자연수예요. m이 만약에 1이야. 만약에 1이야. 그럼 a에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m이 만약에 2야. 그럼 a엔 뭐가 있어? 1, 2가 있겠죠? 또 m이 3이야. 그럼 뭐가 있어? 1, 3이 있겠죠? m이 4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럼 4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네 번째 m이 5야. 그러면 1, 5가 들어있을 거고요. m이 6이면 1, 2, 3, 6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m이 7일 수는 없어요. 맞죠? m이 8이면 돼, 안 돼? 안 돼. 왜? 4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다음 마지막 m이 9면 1, 3, 9가 들어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이 같대요. 얘면 A의 원소의 합은 1이고요. 얘면 3이고요. 얘면 4고요. 얘면 6이고요. 얘면 12고요. 얘면 13이에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B에는 뭐가 있어? 4, 7이 있지. 최소 몇이야 그럼? 11이죠. 다 안 되죠. 오만 돼. 이 둘 중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나요? 괜찮니? 그럼 내가 1, 2, 3, 6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 2, 3, 6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여기에 1, 2, 3, 6을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얘의 합이 몇이야? 12잖아. 얘의 합은 몇이야? 11이잖아. 근데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뭘 줘야 돼? 1을 줘야겠지. 그럼 여기에 1, 2, 3, 6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괜찮아? 그럼 12, 12 맞지? 근데 얘 봐봐. 얘 13이지. 얘 11이지. 그럼 얘한테 몇을 줘야 돼? 2를 줘야 되는데 2가 있어 없어? 없어. 교집합에 2가 들어가야 되는데 2가 없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답인 거죠. 됐죠? 됐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까지는 여기 들어가겠네. 그랬을 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거 바깥쪽이 돼요. 이거 바깥쪽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몇이다? 22다.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들 하셨고